안녕하세요. 성한당 환경기능사 핵심 요점 에센스 강의 14강 2과목 패스 처리 챕터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지로 연결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핵심 요점 네 번째 수지로용 지표를 살펴볼 텐데요. 수지로용 지표는 별표 4개짜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수지로용 지표 그러면은 이렇게 pH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먼저 pH를 살펴보면 pH는 액성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액성이라는 건 우리가 중성이냐, 산성이냐, 역기성이냐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알겠지만 중성은 우리 pH 7을 중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7을 중성이라고 하고 이것보다 7보다 낮은 pH 1까지 가면 갈수록 훨씬 더 강한 산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14까지 중성에서부터 14로 가면 갈수록 이제 더 강한 염기성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중성, 산성, 염기성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자, 여기 수소 이온 농도 그리고 여기는 수산화이온 농도가 있어요. 이게 서로 같으면 그러니까 농도가 같으면은 이제 두 가지가 합쳐져서 뭐가 되냐면 바로 물이 돼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10개 있고 얘가 10개 있다 그러면은 1대1로 반응해서 얘도 10개 나오니까 서로 같으면은 이제 물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성인 거고요. 만약에 수소이온이 100개 있고 수산화이온이 10개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1대1로 반응해서 물을 만들어도 수소이온이 10개가 남겠죠. 수산화이온 없어도. 그러면은 어때요? 수소이온이 더 많은 상태가 바로 산성이 됩니다. 반대로 OH-가 더 많은 상태일 때가 염기성이 돼요. 자, 이때 우리가 pH는요. 요 수소이온 농도, 이때 농도는 우리 몰 농도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몰퍼리터로 나타내는 몰 농도로 해서 자, 마이너스 로그를 씌워주면 pH가 되고 이 OH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씌워주면 pOH가 되고 두 개는 합쳐서 14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pH가 7이다 그러면 pOH도 얼마일까요? 합쳐서 14 돼야 되니까 7이 되는 거죠. 그리고 pH가 만약에 6이다 그러면 pOH는 8이 돼요. 어찌됐건 합쳐서 14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pH만 알면 수소이온 농도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농도 공식들, 그죠? 공식도 여기 있는 거 다 정리를 좀 해주십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계산 문제에서 pH 계산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나오는 거는요, 강산, 강연기에서 나오게 돼요. 주로 강산에서 나오는 거 하면 여기 나와 있는 HCl, 그리고 또 뭐 CA, HCl 혹은 황산,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강연기 나오면 NaOH, 뭐 KOH, 그 다음에 CaOH2 이 정도가 여러분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근데 이 중에서 우리 강산 같은 경우에는 HCl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HCl은요 물속에 들어가서 쪼개지면은 이렇게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얘가 100개 있으면 얘도 100개 나오겠죠. 이게 강산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요 100개가 들어가서 100개가 다 이렇게 쪼개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쪼개지니까 100개가 들어가서 100개가 다 쪼개지니까 수소연이 100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HCl 농도를 우리가 C라고 하게 되면은 똑같이 수소연 농도도 C 농도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수소연 농도를 알게 되면 그죠? 넣어준 농도 그대로예요. 그거 가지고 pH를 계산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HCl이 아니라 이번에는 황산이 들어갔다라고 해볼게요. 자, 황산은요, 들어가게 되면은 다 쪼개지면 여기 보면 수소가 2개 있잖아요. 이렇게 수소가 1개가 들어가도 2개의 수소 이온이 생겨요. 그래서 100개가 들어가면 20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황산 같은 경우에는 이때 HCl 같은 경우에는 C가 되지만 황산 같은 경우에는 수소연 농도가 EC가 되는 거예요. 넣어준 농도의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지는 걸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강연기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자, H 플러스 대신에 OH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NaOH다 그러면 얘도 들어가면은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쪼개집니다. 얘도 다 쪼개지면 100개 들어가서 OH 마이너스가 1대1이니까 100개 생기겠죠. 그래서 C 농도만큼 들어가면 OH 마이너스가 C가 생겨요. 자, 그래서 똑같이 구하시고 만약에 pH를 구하라고 하면 먼저 pOH를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14에서 POH 빼줘서 pH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걸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염산이 지금 보세요. 몰퍼리터죠. 그러면은 이 처음 넣어준 농도 C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0.001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염산이잖아요. 그럼 수소이온 농도는 얼마고? 네, C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0.001몰이 되고 몰농도가 되고, 그러면 pH는 네, 마이너스 로고 수소연 농도 하니까, 자, 요게 여러분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소수점 뒤로 지금 3칸 갔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는 겁니다. 3칸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3승이 돼요.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3승 혹은 10의 요거 대신에 아니면 0.00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계산기로 우리 어차피 계산할 거니까. 그러면 3이 나와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니까 0.1 요번에는 노말 농도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노말 농도는 뭐냐면 당량 퍼 리터고요. 물 농도는 몰 퍼 리터예요. 제가 요거 당량할 때 말씀드렸는데 HCl은 들어가서 지금 수소연 하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몰이 1당량이에요. 그러니까 1몰 농도가 1 노말 농도랑 같아요. 그래서 여기 0.1 노말 농도라고 돼 있는 거는 0.1 몰 농도랑 같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역시 또 초기 농도가 얼마예요? 바로 0.1 몰 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pH 공식에 넣어서 계산했더니 pH가 1이 나오네요. 자, 이번에는 수산화 칼슘이에요. 자, 칼슘은 Ca이고요. 수산화는 OH-인데, 자, 여기 Ca는 우리 2+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중성이 되려면 OH가 2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산화 칼슘 분자식은 CaOH2예요. 이렇게. 자, 그럼 얘는 들어가게 되면은요. 자, 어떻게 쪼개지냐 보면은 이렇게 쪼개져요. Ca 플러스 하나랑 2개의 OH 마이너스로 쪼개지거든요. 자, 그럼 얘가 C만큼 들어갔으면 1대 2니까 얘 2C만큼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OH는 이때는 2C가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2가 0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들어가서 OH가 OH-가 2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지금 여기 1 미리몰 농도죠. 미리라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리몰 농도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몰 농도니까 1미리 몰 농도 그러면은 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예요. 자, 그러면은 이건 우리 OH-2C니까 여기 2를 곱해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가 됩니다. 그럼 pH를 먼저 구해요. 마이너스 로그에 OH 몰농도 이렇게 넣어주니까 2.6989가 나오죠. 그럼 pH는 주의해야 될 게 pH는 14에서 POH를 빼줘서 계산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질오염 지표 두 번째 경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도 그러면은 어떤 거냐 그러면요. 자, 여기 볼게요. 알칼리도, 산도, 경도 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 세 가지는 셋 다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CaCO3 mg/L로 같은 단위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단위를 쓰는 애들이 세 개가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경도인데요. 이 경도는 2가 이상 양이온, 그러니까 Ca2+나 Mg2+ 같은 이런 2가 이상 양이온을 이제 CaCO3 mg/L로 환산한 값이 경도가 돼요. 자, 그래서 이 경도 유발물질 그러면은 여기 2가 이상 양이온들, 특히나 칼슘, 마그네슘이 됩니다. 자, 이 경도는요, 우리가 총경도, 그리고 탄산경도, 비탄산경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총경도라는 거는 우리 2가 이상 양이온들을 전부 다 이제 총경도 그러면 전체로 이제 미리그램 퍼리터 CaCO3로 환산한 값이에요. 그 중에 일부는 탄산경도고 그 중에 일부는 비탄산경도예요. 그래서 우리 탄산경도와 비탄산경도를 합치면 총경도가 돼요. 자, 그럼 이 탄산경도는 어떤 경도냐 그러면 우리 알칼리도 물질이 있어요. 알칼리도 물질이라고 하면 여기 보세요. 알칼리도는 알칼리도 유발물질의 값인데, 자, 그게 누구냐 그러면 HCO3, CO3 2- 이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 얘네들이 지금 음이온이죠. 얘네들하고 결합한 칼슘과 마그네슘, 요 양을 우리가 바로 탄산경도라고 하게 돼요. 그럼 비탄산경도는 누구냐? 알칼리도 말고 산도라는 게 있어요. 산도 유발물질은 말 그대로 산인 거예요. 자, 여기 수소이온 붙으면은 황산이 되고
NO3-의 수소염 붙으면 질산이 되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그죠? 물속에 들어가서 산성을 나타내는 애들이 바로 산도 물질들인데요. 이 산도 물질들하고 또 결합한 칼슘과 마그네슘, 양이온이 있을 수 있겠죠. 걔네들을 우리가 비탄산 경도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의미만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경도라는 건 진짜가 아니고 가짜 경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가 이상 양이온이 아닌데 나트륨 플러스 같은 애는 이 농도가 높으면은 경도가 높은 것처럼 작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 의미만 좀 기억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경도 유발 원인 물질 뭐라 그랬어요? 네, 제가 보통 칼슘, 마그네슘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이번 문제는 총 경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칼슘 이온 농도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 마그네슘 이온 농도가 나왔는데 경도는 이거를 미리그램 퍼 리터 CaCO3로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보시면은 칼슘에 40mg per 리터 칼슘 농도가 나와 있죠. 이거를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환산할 때 기준이 같은 당량으로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 우리 칼슘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1몰이 2가니까 2당량이죠. 그죠? 그래서 이 2당량 1몰에 우리 원자량이 40g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2당량이 40g이니까 이게 1당량이 20g이 되고 자, 우리 미리를 붙이면 그죠? 2ml 당량이 40mg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은 1ml 당량이 20mg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암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CaCO3는 우리 1몰이 2당량이고 CaCO3는 분자량이 100g이거든요. 그러니까 1ml 당량이 50mg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적어놨지만 실제로 경도 계산할 때는요. 주어진 칼슘 경도에다가 곱하기 2분의 5 하시면 돼요. 이거 합쳐서.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12분의 50 하시면 돼요. 그래서 20분의 50 곱해주는 거, 칼슘은 20분의 50을 곱해주시고 마그네슘은 12분의 50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걸로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주어진 칼슘 이온 농도가 지금 40mg per 리터였죠. 여기 어떻게 한다고요? 경도로 바꿔주면 네, 칼슘이니까 20분의 50을 곱해줘요. 그러면 100이 나오죠. 마그네슘은 주어진 게 지금 36mg per 리터인데 자, 12분의 50을 곱해줍니다. 그랬더니 150 나와요. 자, 요거 두 개를 다 합친 게 바로 총경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0이 나오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알칼리도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우리 경도를 통해서 미리그램 퍼 리터 CaCO3로 이렇게 나타낸 건 봤는데, 알칼리도는 산을 중화시킬 수 있는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산을 중화시키는 거, 물속의 수소연들은 받을 수 있는 애들이 바로 OH-, HCO3-, CO3-, 요거 세 개가 바로 알칼리도 물질이 됩니다. 이거 기여도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칼리도 계산을 할 때 요 세 가지를 이제 CaCO3로 환산해서 구하게 돼요. 그리고 알칼리도도 우리 두 가지가 있어요. 페놀프탈레인 알칼리도 그리고 메틸오렌지 알칼리도가 있는데요. 자, 보통 보면은 알칼리도는 산을 중화시킬 수 있는 정도잖아요. 그래서 산을 쭉 넣어줄 때 pH가 점점 낮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pH가 여기 8.3이 되면은 요때까지 이제 소비한 알칼리도가 페놀프탈레인 알칼리도가 되고요. 4.5까지 될 때까지 우리 소비한 알칼리도를 메틸오렌지 알칼리도라고요. 왜냐하면 페놀프탈레인이 지시약이에요. 색깔이 변하는데 그 색깔이 변할 때 pH가 8.3이고 메틸오렌지는 4.5거든요. 그래서 우리 메틸오렌지 알칼리도 여기까지가 바로 총 알칼리도가 됩니다. 그래서 메틸오렌지 알칼리도가 총 알칼리도고 알칼리도는 그래서 우리 pH 4.5에서 14까지 존재할 수 있어요.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산도는 알칼리도의 반대예요. 자, 알칼리도는 산을 중화시키는 능력.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염기성 물질이라고 보면, 그죠? 산을 받을 수 있는 염기성 물질이라고 보면 이 산도는 염기를 중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산성 물질들이 됩니다.
이 산성 물질들 그러면은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황산이온, 그 다음에 Cl-, 질산이온 이런 애들을 합쳐서 우리가 산도 물질이라고 하게 돼요. 자, 요 산도는 의미만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고형물을 볼게요. 자, 우리 고형물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료가 있으면 그 시료는 수분과 한마디로 건더기, 고형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형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거름종이로 걸렀을 때 이제 물이 아니니까 걸리는 애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바로 총고형물 TS라고 하게 돼요. T라는 거는 토탈, 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토탈 솔리드 해서 고형물, 총고형물이고요. 자, 그래서 이 건더기는 어떤 애냐? 정의를 보면은 자, 시료를 여과하지 않고 이제 수분만 날려준 거죠. 그죠? 105도씨로 가열해서 수분을 증가시키니까 수분 날아가면 누구만 남아요? 네, 바로 건더기, 총고형물이 남겠죠. 이게 바로 TS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TS는요, 우리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냐? TS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이 TS, 자, 수분을 제거를 하고 나서 시료에서 수분을 제거를 해요. 그죠? 105도씨에서 가열을 해서 수분을 날리고 나면은 뭐가 남는다고요? 네, 바로 총국물 TS가 남아요. 얘를 또 우리가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GFC 여가지, 그러니까 거름종이죠. 거름종이로 이제 걸러봐요. 그때 이 물 밑으로 이제 걸러지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애, 그 물에 녹아서 나가는 애를 우리가 바로 총용종고형물 DS 혹은 TDS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걸려서 덩어리가 커서 걸려서 남아있는 애가 누구냐? 바로 SS라고 하게 돼요. 얘를 우리가 부유물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은 네, 부유고형물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SS 혹은 TSS 얘가 바로 뭐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크기 0.1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현탁 상태 고형물. 자, 얘를 GFC 여과지로 걸렀을 때 통과 못하고 여과집에 남은 걸 또 건조를 시켜서 남는 건더기. 얘를 바로 우리가 SS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TS는 DS와 SS 합친 거랑 같아요. 자, 요번에는요, 이 시료를 가지고 이제 TS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태워봐요. 자, 550도씨에서 우리가 15분간 태우는 걸 강열이라고 하는데요. 태워서 태워지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휘발성 고형물, VS라고 그러고, 안 태워지고 제로 남는 애, 그러니까 안 타는 애. 얘를 우리가 바로 FS라고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VS랑 FS도 합치면은 뭐가 돼요? 바로 TS가 됩니다. 그죠? 합쳐서 TS가 돼요. 자, 그리고 이 VS 중에서도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바로 DS가 있고, 그 다음에 SS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VS 중에서 이제 또 거름종이로 걸렸을 때 안 걸리고 통과하는 애가 VDS, 그리고 통과 못한 애가 VSS고, FS 중에서도 물에 녹아서 통과하는 애, 그죠? 그래서 FDS, 그 다음에 통과 못한 애가 FSS가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얘기를 드렸죠. TS는 이 VS와 FS 합쳐서 되고, 또 TS는 네, DS와 SS 합치면 TS 된다 그랬죠. 그럼 이 DS도 똑같아요. VS랑 FDS, 그죠? 앞에 건 다르고 뒤에 거 똑같으면 합쳐서 DS 되고요. SS도 요거 두 개 합쳐서 SS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또 보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 VS는 VDS와 VSS가 되는데 여기 자, 그리고 자, 이번에 여기 보시면 이 VS 앞에 뭐가 붙어요? BD랑 MBD가 붙죠. 자, 이 BD라는 건 뭐냐면요. 생물 분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N이 붙으면 생물 분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VS, 휘발성 고형물, 요게 결국에는 여러분 뭐냐면 바로 유기물이에요. 우리가 휘발성 고형물을 쉽게 유기물,
그다음에 FS제라 그랬죠. 얘는 태워서 타는 애가 유기물이고 태워서 안 타는 애를 우리가 무기물이라고 하는데 쉽게 VS는 유기물, FS는 무기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유기물은 태워서 타는 애, 이 유기물이 우리 유기체라 그러잖아요. 우리 몸이, 그죠? 그래서 이 유기물 중에서도 생물분해 되는 애가 BDVS, 그 다음에 생물분해 안 되는 애가 MBDVS가 돼요. 자, 그럼 VS는 우리 VDS와 VSS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VDS 중에서도 생물분해 되는 애랑 안 되는 애가 있을 거고, VSS 중에서도 생물분해 되는 애, 안 되는 애 있겠죠. 그리고 뒤에 거 같은 거 합치면 어떻게 돼요? 네, 요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관계도 여러분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앞에서 우리 TS는 자, 걸음종이 걸러서 위에 남는 게 SS, 통과하는 게 DS라고 했었죠. 이때 남는 애들, 그러니까 좀 덩어리 큰 SS 살펴볼게요. 자, 얘를 우리가 부유물질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부유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양을 측정할 때 보면은요, 이 시료의 양, 부피, 분해, 이제 여과 후 건조된 유리섬유 여지 무게. 자, 여과 후에 건조됐다는 얘기는 여기에 SS와 이 유리섬유 여가지, 그죠? 여지 무게가 같이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유리섬유 여가지 무게만 빼주게 되면 결국에는 이 SS의 뭐와 질량과 이 시료의 부피가 남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료 중에 SS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출 유형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시료 부피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섬유 여지 무게, 그리고 여과 후 건조된 유리섬유 여지 무게가 있죠. 그럼 부유물질 농도는 자, 여기에서 얘를 빼준 거를 이 시료 부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빼줬더니 얼마? 0.0108g이에요. 그죠? 그리고 시료 부피는 290ml인데 우리는 mg per 리터로 구하게 되니까 자, g은 뭘로 바꾸고 단위 환산을 통해서 mg으로 바꿔줘요. 일단 밀리리터는 또 우리 단위 환산을 통해서 1리터는 1000ml니까 이렇게 리터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43.2mg per 리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디오 보도록 할게요. 자, 디오는 여러분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 물속에서 우리 물고기가 숨을 쉴 때 물고기는요, 그냥 우리는 대기 중에 산소를 가지고 숨을 쉬게 되죠. 그죠? 근데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이 산소는 대기 중 산소는 이용하지 못하고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이용을 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바로 DO라고 하게 됩니다. 용존 산소라고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DO라는 거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량이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이다에다가 탄산 녹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언제 잘 녹아요? 온도는 낮을 때, 그죠? 압력이 높을 때 기체 용해도가 커지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포화 용존 산소량이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용존 산소, 녹을 수 있는 산소가 물속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게 바로 포화 용존 산소예요. 요거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0도시다 그러면은요, 한 14 ppm, 그 다음에 20도씨 그러면 9.4 ppm 정도가 이제 산소가 최대치로 이제 물에 녹을 수 있는 최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중에 있는 녹아있는 산소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얘기했습니다. 산소, 기체 용해도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DO가 더 많이 녹겠죠. 그래서 언제 잘 녹아요? 수온은 낮을수록. 그죠? 압력은 높을수록. 그 다음에 든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이온이나 염분 이런 게 적고, 그 다음에 기포가 작을수록 작은 게 물속에 더 잘 녹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포가 작을수록, 하천 유속 빠를수록, 수심이 얕을수록 보시면, 수심이 얕으면, 보세요. 똑같은 이제 용량이라고 해도 산소랑 접하는 면적이 커지니까. 그죠? 그래서 더 많이 녹아 들어올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난류, 교란작용, 뭔가 혼란스러울 때, 그죠? 빠를 때, 이럴 때 잘 DO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DO가 감소할 때 보면은 DO가 증가하는 경우에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산소를 소비를 할 때, 다른 걸로 사용할 때, 예를 들면 여러분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숨을 많이 쉬어야 된다. 그럼 DO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물이 많을수록 호흡량이 많을수록, 그죠? 호흡할 때 산소가, 이 DO가 이용이 되고, 또 유기물 많으면 호기성 분해는 우리 산소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중에 녹아있는 DO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유기물
분해를 해야 되니까 유기물이 많을수록 분해가 더 많이 돼서 이 DO가 더 많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유기물 많은 거 다른 말로 우리가 오염이 심하다고 하죠. 그래서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는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 기체의 용해도랑 그 기체의 압력이 비례한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했나요? 바로 헨리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대기할 때는 이렇게 썼었고요. 수질에서는 이제 우리는 용해도, 얼마 용해되는지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단 요때 헨리상수 값은 서로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DO 관련된 법칙은 기체가 녹아 들어오는 헨리 법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한 번 더 하면은 DO가 증가할 땐 언제 증가요? 이럴 때 증가하고요. 이럴 때 산소 용해도가 크면 이제 DO가 커지죠. 그죠? 그리고 DO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정 용량이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DO가 많을수록 유기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가 더 많은 거니까 더 많은 유기물을 분해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이번에는 DO가 감소하는 거. 자, 제가 말씀드렸죠.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소 용해도가 떨어질 때. 그죠? 그 다음에 그때 보시면 언제예요? 이럴 때 산소 용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DO가 줄어들게 되고, 또 언제 네, DO를 많이 쓸 때. 그죠? 그때 DO가 또 떨어지게 된다는 거 정리해 주세요. 네, 이번에는 BOD예요. 자, BOD는요, 20도씨에서 이 호기성 미생물이 유기물 분해하죠. 이게 호기성 분해겠죠? 이 유기물을 분해할 때 DO를 사용한다 그랬죠. 산소를 소비하잖아요. 그 5일 동안 소비한 산소량, 요걸 우리가 BOD라고 하게 돼요.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자, 유기물을 이제 우리가 분해를 하는데 산소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뭐고 시간이고, 자, 이쪽이 산소 소비량이에요. 자, 이렇게 쭉 보시면은 유기물이 처음에는 막 잘 분해되다가 어느 정도 가면은 산소를 더 이상 쓰지 않고 이제 다 분해하고 나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산소 소비량이 일정해지겠죠. 그죠? 자, 이때 보시면 여기 5일 동안 소비한 산소량을 우리가 바로 BOD5라고 하게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더 이상 산소를 소비하지 않고 산소 소비량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 있죠. 그게 한 20일 정도 나타나는데 이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면 최종 BOD, BODU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리고 요걸 우리가 유기물을 분해할 때 소비하는 산소량인데, 이 유기물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탄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탄소 화합물을 분해하는데 요구되는 산소량, 그래서 요 BOD5, BODU는 우리 1단계 BOD 혹은 탄소성 BOD, CBOD라고 하게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좀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뛰는 경우가 생겨요. 이 뛰는 경우는 뭐가 일어나서 그런 거냐? 그러면 바로 질산화가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질산화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질소를 산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소가 산화되면서 우리 질소 화합물을 분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때 질산화가 일어나서 또 질소화물을 분해를 할 때 산화되니까 이때도 DO를 쓰거든요. 그래서 요때 필요한 산소량, 요구되는 산소량을 우리가 바로 2단계, 그러니까 질산화는 두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2단계 BOD 혹은 질소성 BOD, MBOD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BOD라고 하게 되면 BOD5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단계 BOD만 얘기를 한다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BOD를 그래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 보세요. 오염이 많이 일어나면, 즉 유기물이 많으면, 유기물이 많으니까 그만큼 소비하는 산소량도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BOD가 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즉 유기물이 많다, 오염이 많이 일어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BOD를 쓰는 이유는 이렇게 오염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BOD로 잡히는 애들은 바로 이 유기물 중에서도 생물 분해가 가능한 유기물이 잡혀요.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적 처리, 그러니까 미생물을 이용해서 이 유기물을 분해를 할 수 있는 정도를 BOD로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BOD도 한계가 있어요. 뭐냐? 바로 미생물이 분해 못하면 얘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폐수, 이제 공장 폐수를 이제 BOD를 측정하려고 미생물을 넣었더니 안 나와요. BOD 값이 0이에요. 왜? 미생물이 다 죽었어요.
독성 물질이 있으면은 미생물이 다 죽기 때문에 미생물 잘 못 커서 안 잡히고요. 그 다음에 생물 분해 가능한 건 잡히지만 생물 분해 불가능한 거 이건 안 잡힙니다. 그리고 이게 미생물 키우는 게 애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러니까 사람 바이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미생물마다 또 키우는 게 다 틀려요. 그래서 실험 오차가 누가 키우냐에 따라서 혹은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실험 오차가 큰 방법으로 보시면 돼요. 자, 요번에는요. 이제 BOD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소비 BOD가 있고 우리 잔류 BOD가 있어요. 문제를 보시면, 자, 기출요약 한번 보시면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BOD를 구하라고 할 때는 소비 BOD 공식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던 BOD U 있었죠. 최종 BOD. 거기에 이제 탈산소 가스 K1과 그 다음에 며칠이냐, 며칠 뒤냐, 그죠? 그래서 BOD5로 할 땐 얘가 5일이 되는 거예요. T가 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 공식으로 계산하는 게 바로 일반적으로 BOD를 계산하는 소비 BOD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남아있는, 잔류하는 이런 BOD를 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잔류 BOD 공식을 씁니다. 그래서 차이를 보면 여기는 1 빼기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1 빼기가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만약에 희석을 할 때가 있어요. 희석이라는 거는 시료가 1이 있는데 이게 농도가 너무 진하면 농도가 1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20배 희석이다. 그러면 시료 1에다가 물을 20을 넣어줘요. 그러면 이거의 바로 희석 배수가 2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농도가 어떻게 되냐? 이 농도가 20분의 1로 감소해요. 그래서 우리 이 희석 후 농도는 희석 전 농도의 희석 배수를 나눠준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석했을 때 BOD식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희석 배수를 곱해서 구해준다는 거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기출교육 1번은 제가 여기 1번 소비 BOD식 쓴다 그랬죠? 그래서 요 공식이 이 Y가 BODT고요. 이 L0가 바로 BODU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 BOD 공식 요거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 넣어보시면 최종 BOD 값이 BODU가 200인 거고요. 그 다음에 탈산소 개수가 0.2죠. 그래서 마이너스 0.2 곱하기 BOD5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T는 5인 거예요. 그래서 5를 집어넣어서 여러분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면 값이 180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고요. 자, 2번 보시면 자, 300ml BOD병의 분석 대상 시료를 0.2% 넣었다 그랬는데 1%가 여러분 몇 ppm이에요? 네, 10,000ppm이에요. 앞에서 우리 요거 했죠. 그리고 ppm 단위는 수질에서는 mg/L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1000mg/L로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희석시로 채운 다음 최소 DO를 측정한 결과 6.8이었고 BO 5일간 배양 후에 DO가 2.6이었대요. 그럼 이 시료의 BOD5는 요거는 희석했을 때 BOD 실험식 즉 3번식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석 배수를 봤더니 시료를 얼마에 넣었대요? 시료는 자 보세요. 이 300ml BOD 병에다가 시료를 0.1을 넣었대요. 그죠? 그럼 나머지 99.8%는 뭘 넣었다는 얘기예요? 물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희석 시료랑 이 희석수, 그죠? 희석수랑 이 시료랑 합쳐서 100%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0%가 나오고 이게 전체가 300ml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시료는 얼마예요? 0.2%예요. 그죠? 그래서 300 곱하기 우리 0.2분의 100 해서 여러분 구해 보시면 500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는 이렇게 푸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희석 배수가 500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우리 DO 값이 6.8이고 5일 뒤 DO 값이 2.6이 줄고 뺀 거에다가 희석 배수를 곱해서 계산을 했더니 바로 1100이 나와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자, 요번에는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앞에서 BOD는 우리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할 때 필요한 산소량이었다면 이 COD는요, 이제 미생물이 아니라 요번에는 아예 유기물을 분해할 때 산화제로 이제 산화시켜서 분해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호기성 분해는 뭐라고요? 호기성 분해,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아까 미생물은 산소를 이용해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했고 이번에는 산소를 분해하는데 즉 산화시키는 거예요. 산소로. 그래서 산화제를 이용해서 산화 분해, 즉 호기성 분해를 시킬 때 들어간 산소량을 이제 같은 당량의 산소량으로 환산을 한 거. 여기 COD예요. 자, 이때 산화제로 사용하는 게 두 가지예요. 과망간산 칼륨이랑 우리 중크론산 칼륨 혹은 다이크론산 칼륨인데요. 자, 과망간산 칼륨을 쓰면 우리가 망간 COD라고 그러고 다이크롬산 칼륨을 쓰면은 이제 크롬 COD라고 하게 돼요. 근데 주시험법, 우리 공정시험법상의 COD를 사용하는 주시험법은 산성 과망간산 칼륨법이에요. 자, 요때 조건이 산성에서 100도씨에서 누구를 과망간산 칼륨을 산화제로 이제 2~3시간 정도 측정을 해서 이제 구하게 됩니다. 자, 근데 BOD는 보통 보세요. 우리 BOD5 쓰거든요. 그래서 5일이 걸린다고 하면 COD는 측정 시간이 2~3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고요. 게다가 COD는 생물 분해 안 되는 애들도 정량이 돼요. 그래서 좋은 건데 간섭 물질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염소연이 너무 많으면 얘가 방해 물질이 돼서 수치가 더 크게 나와요. 그래서 이 염소이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황산은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황산은 얘를 집어넣으면 이 황산은의 Ag 플러스랑 우리 염소이온이 서로 만나서 AgCl이라는 앙금을 만들어내서 침전이 돼요. 흰색으로. 그래서 염소이온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염소이온은 황산은으로 방해물질 제거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번에 COD 계산을 해볼게요. 자, 먼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유기물의 호기성 분해 반응식을 이용해서 소비된 산소량 혹은 COD 혹은 THOD, 이론적 산소 요구량을 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유기물의 호기성 반응식, 그러니까 유기물이란 건 탄소랑 수소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탄소가 있으면 CO2 나올 거고 수소 있으면 H2 나오겠죠. 이 반응식을 완성을 해서 우리가 그 유기물의 분자량 대, 자, 여기 A 곱하기 산소 이제 분자량이 32니까 요거는 유기물 농도, 주어진 유기물 농도 대 COD, 우리가 구하는 COD mg/L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정시험법상에서 이제 우리 산성 과망간산 칼륨 쓸 때는 요 공식을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요 산성 과망간산 칼륨법이 COD 주시험법, 그죠? 메인 시험법이라고 했는데요. 요때 방해 물질이 누구였어요? 바로 염소이온이었죠. 그래서 염소이온이 엄청 많은 한 2000 이상 되는 하수나 해수는요, 이 산성 과망간산 칼륨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알칼리성 과망간산 칼륨법을 COD 측정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THOD가 있고 THOC가 있어요. 자, 이 D라는 거는 용존산소라는 거예요. 이 TH가 뭐냐면 이론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론적 OD 그러면 산소 요구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TOC는 뭐냐면 이게 T는 총이란 뜻이에요. 토탈. 그래서 총, 자, 유기 탄소 값입니다. 이 두 가지도 제가 문제 보면서 또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기출문제 2번 보시면, 자, 에탄올 농도가 나와 있고, 이론적 화학적 산소 요구량, 즉 COD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요렇게만 나와 있으면 이거는 유기물의 호기성 분해 반응식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에탄올은 탄소가 2개 있으니까 CO2 2개, 수소가 6개 있으니까 절반의 H2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여기 산소 하나 있죠? 그럼 이쪽에 있는 산소 하고 여기 산소 몇 개? 4개. 여기는 몇 개? 3개. 합쳐서 같아야 되니까 이 X는 6이 되죠. 그러니까 산소 앞에 개수가 3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호기성 반응식을 만들었어요. 그 대기에서 연소 반응식과 똑같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에탄올의 분자량 계산하시는 36이에요. 그러면 산소는 여기 보니까 앞에 개수가 3이니까 3 곱하기 32g 이렇게 써주는 거죠. 우리 여기서 했던 것처럼. 그럼 주어진 에탄올 유기물 농도가 350mg/L니까 요때 이제 산소항에다가 X를 넣으면 대각선으로 곱해서 같아지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 즉 우리 COD, 이론적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정답이 2번이 돼요. 자, 이번에 3번 문제 보시면 완전산화시 THOD per TOC 구하래요. 자, 우리 THOD는 앞에서 우리 2번에서 구한 것처럼 똑같이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럼 THOD 뭐예요? 이론적 산소 요구량.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3O2가 되는 거예요.
그럼 TOC는 뭐냐? 이 OC가 뭐예요? 유기탄소잖아요. 그래서 이 유기물 중에 있는 탄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유기물이 에탄올이죠. 그럼 그 중에 탄소가 지금 2개 들어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탄소 원자량은 12이기 때문에 2C면 2 곱하기 12가 되고 산소 분자량은 30이죠. 그래서 3 곱하기 32가 돼요. 요거 계산했더니 바로 TOC분의 THOD가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자, 4번 문제 보시면 이게 산상 100도씨, 가망간산 칼륨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공정시험법상 산성 가망산 칼륨법, 즉 여기 나와 있는 COD 계산에서 2번을 쓴 겁니다. 그래서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는데, 자 여기 보시면 바탕시험에 소비된 양이 0.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A가 0.1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시료 용액으로 한 게 5.1이래요. 그러니까 B가 5.1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요때 F가 뭐냐면 역가 혹은 팩터라고 나와요. 그래서 역가가 1이니까 F 대신에 1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료량이 100ml라고 그랬죠. 여기 V가 그래서 밀리리터 단위로 넣기 때문에 100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쭉 계산을 했더니 정답이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4번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은요, 조금 여러분 힘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들이 다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수질오염 지표는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이해를 하시면은 효자가 될 부분이니까 정리 잘 해주시고요.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